안녕하세요.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. 자, TV 똥덩이 이번 주제는 기대 심리 또는 뭐 기대감, 뭐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공부 방법을 이제 해야 할 한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자, 먼저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기대 심리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,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기대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라고 있잖아요. 그 좋아하는 것,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을 그냥 행복 하나로 보고 있지만은, 이게 삶의 활력소를 주는 행복이 있는 반면에 또 그 행복감에 취해 버리면은 그다음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행복에 그냥 갇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기대 심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, 공부 방법에서 이러한 심리라든가 그 감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큰 역할 중에서도 어떤 역할이냐면 이 장애물로서의 가장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산을 넘어야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공부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. 일단 그게 결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방송에서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인제 왜 그런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요거는 없애고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, 많은 분들이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. 예,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실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래는 이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뭐죠? 내과 의사? 피지올로지스트니까 내과 의사라고 해야 되려나요?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.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사였습니다. 실제 진찰을 하고 뭐 진단을 하고 뭐 이런 의사였는데, 이제 실험을 한 거죠. 개를 놓고 뭐를 실험을 했냐면은 음식을 주면서 종을 땡땡땡 울려가면서 이 종이 울렸을 때와 음식을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이게 어떤 하나의 자극을 준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자극을 줌으로써 나중에 갔는데 이 음식이 없이 종만 땡땡땡 울려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.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기대감에서 인제 침을 흘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의사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몸을 진단하거나 사람의 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, 이 심리학 쪽에 그런 어떤 발견을 한 사람으로 인제 역사에서는 좀 쳐 주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대감, 기대. 뭐 기대 하나로만 할게요.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실험이다라고 하고, 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아마 실험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물론 많이 나왔겠죠. 심리학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실험을 하고 하니까요.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.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점차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심리학으로 해서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, 그래 가지고 뭐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전기 자극을 줘 가면서 사람들이,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이런 기대감은 아니죠.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이 두뇌에서 두뇌에서 권력자에게 종속되는 게 어떤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뭐였냐면은, 옆에서 인제 전기 자극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하면서 사람이 "아 그만해, 그만해." 하고 외치고 막 죽을 것 같이, 물론 인제 전기 자극이 그렇게 이거는 인제 사람이
말 그대로 연극을 한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인제 죽을 것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뭐 그 하라 그랬다고 해 가지고 명령자가 하라 그랬다서 계속 올리는 실험 이런 것까지 인제 했었던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 기대감하고는 쪼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서 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후에 가서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자 어쨌든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기대 심리. 이것이 공부와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가? 제가 인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. 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인제 음식을 옆에 놓고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인제 이해는 해 주시고요. 종을 땡땡땡 쳤더니 개가 음식이 올 줄 알고 음식이 없는데도 침을 질질 흘린다. 이 이야기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음식과 종에 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종이 울리면 음식이 올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대치를 심어 넣는다는 거죠.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종이 울렸을 때 인제 '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.'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감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이 막 흐른다는 거죠. 여러분들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지 아세요? '내일이면 해가 뜰 거야.'라고 하는 기대. 그죠? '오늘 저녁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.' 뭐 치킨을 사 먹든지 피자를 사 먹든지 뭐를 하든지 '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피자야.'라고 하는 기대. 이 기대감들. 자 이것들이 다 기대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거는 개를 가지고 통해서 직접적인 실험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면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손쉽게 아마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왜 앞에 인제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결론부터 얘기했잖아요. 이러한 감정들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공부에 일단 첫 번째로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그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인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건 거예요. 내 눈앞에 음식이 없는데 제가 인제 물리적인 현상만 놓고 볼게요. 내 눈앞에 음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점심시간이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는 시간이 11시 12시 인제 다 돼 가는데 점심시간이잖아요. 이 "점심시간이 다 돼 간다."라고 했더니 '아 오늘 점심 뭐 먹지?'라고 하는 걸로 쭉 짜 놓고 기대감이 생겨요. 그쵸?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입에서는 군침이 돌고 또 위도 들어올 음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.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음식의 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자극은 더 심해지거든요. 왜? 준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음식이 들어갔을 때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에요. 가 가지고 음식점으로 "야 오늘은 내가 저기 뭐야 오늘 피자 먹으러 가는 거야." 그러면서 딱 먹으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그 위에 직장 상사가 "야 다시 빨리 돌아와. 우리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이렇게 와." 그랬을 때 한 번에 무너질 때의 그 기대감. 그거는 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.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뭐 "빨리 돌아와." 그러면 '아 내가 저 음식 먹고 싶은데.' 이게 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되고 그랬는데 내가 직접 음식을 먹으러 가지를 못하니까 돌아서서 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내 몸은 위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웬만한 음식들을 다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침도 소화의 첫 번째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씹는 거였긴 하지만 그 첫 번째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은 이 소화 효소가 어디로 갈까요? 그 소화 효소는 나를 소화를 시킵니다.
이 얘기는 뭐냐? 위가 비어 있는데 위산이 나와 보세요.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속수일이죠. 왜? 위벽이 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. 그래서 기대 심리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감을 그 순간에 기대감이 딱 맞으면 괜찮지만 그 기대감이 맞지 않았을 때 기대치에 다르지 못했다. 그거 한다면은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좀먹는다 그러죠. 네. 나를 좀먹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. 그런데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그러면은 속 좀 쓰리고 말고 또 그런 경험은 여러 번 오다 보면은 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개가 종이 울렸을 때 그 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. 종이 울렸는데도 음식이 안 나온 게 한 두세 번 되면 그거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어디서 오느냐? 정신적인 정신적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이때 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뭐 제가 요 얘기는 인제 뭐 계속해서 인제 꾸준히 나올 이야기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. 예. 내가 내일 당장 큰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인생이 폭삭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내가 이 프로젝트 잘 될 거라고 했었는데 생각대로 안 됐다. 그러면 그 심리가 견디기가 어렵죠. 그래서 왜 이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들이 무명 생활은 견디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맞지를 계속 이루어지질 않으면은 그 속에 이 고통이란 건 힘들죠.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. 제가 요 인내를 가지고 요 다음에 이어지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예. 어쨌든 뭐 이 내용들이 워낙에 인제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들어올 텐데 그때 필요한 게 인내죠. 네. 그리고 좀 더 견뎌야 되는데 또 인내도 인내 나름의 그 두 가지의 인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인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인내가 다 똑같은 그 고통을 참고 견뎌서 성공으로 가는 인내는 아닙니다. 이게 그렇게 쉬우면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죠. 그게 안 되잖아요. 네. 어쨌든 기대 심리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상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부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. 공부를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커다란 산이 된다는 산으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. 그렇다면 왜 그럴까? 이유는 하나입니다. 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결론이 이루어졌다? 아니다. 딱 두 개로 나눠져요.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아니다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뭘까요? 이루어졌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됐으니까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다음을 나아갈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내 삶의 에너지를 드레인 시켜 버리는 딱 두 가지 역할을 볼게요. 안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? 기대가 있다는 것에서는 여기서는 두뇌의 논리적인 작용, 논리적 사고 이게 없어요. 음식을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걸 먹겠다. 내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피자를 먹겠다 그랬을 때 그 피자를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머리를 써 가지고 '오늘 뭐 먹을까?' 막 이렇게 하면서 '어느 게 더 맛있을까?' 이러지만 막상 결정을 딱 하고 나면 그다음은 가서 먹느냐 마느냐 딱 두 가지만 남아 있지 거기에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삶은 힘들고 괴로워지는 그래서 이게 고통의 씨앗이라는 거죠. 네.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.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논리적인 사고만이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이 좋을 때는 딱 하나예요. 아 요거는 요 다음 걸로 제가 넘길게요. 시간이 얼추 다 돼 가니까. 제가 10 분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10 분은 워낙에 짧아 보이네요. 예 그래서 15 분에서 20분 사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없고 감정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. 뭘로 해야 되느냐? 논리적인 사고로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논리적인 사고로 이 모든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기대라고 하는 감정이 앞을 딱 막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정보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.
그래서 이럴 때는 딱 하나예요. 이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중간에 과정이 또 필요해요. 하지만 이루어졌을 때 나름대로 '야 이렇게 하니까 이룰 수 있었구나.'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쪼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. 이 기대감을 가질 때까지 그 전제가 필요한데 고거는 제가 지금 바로 인제 얘기를 할게요. "아니다."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'왜 안 됐지? 이게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?'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감정 하나로만 될 수가 없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인제 여기서 빼놓지 않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. 그렇다면은 공부를 위한 기대,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대,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? 딱 하나입니다. 사실상 사람들은 기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것의 논리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죠. 그게 뭐냐면 바로 예측이에요. 기대는 막연하게 '내가 이 언제쯤 가면 내가 뭐 이룰 수 있을 거야.'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이라고 한다면, 예측은 뭐냐면은 '내가 지금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럴 쯤 갔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.'라고 하는 것. 비슷한 기대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예측에 들어가요. 왜? 거기에는 무엇을 어떻게,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법,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게 바로 공부거든요. 무엇을 어떻게,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무엇을 어떻게, 물리적인 그 문제를 풀 때도 이거를 할 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. 이게 모든 것의 공부의 이제 시작이잖아요.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. 예. 대인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줄까? 아니면 내가 세일즈를 하고 있다든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동의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? 이게 다 그 방법을 찾는 게 공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에 휩싸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상에서 기대감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기대감을 줄여 나가고 예측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'오늘 점심 뭐 먹지?'라고 해 가지고 '그래 피자를 먹자.'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했을 때 단순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요. 이유를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. 예 이유. 왜 피자를 선택하는지. 예를 들어서 '짜장면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.' 했는데 짜장면이 아니라 피자를 선택하게 됐으면은 짜장면 대신 피자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. 그런데 거기서는 피자가 더 맛있어 보여서, 맛있어 보인다는 것도 감정이잖아요. 같은 감정이 답으로 돌아왔다, 이유로 돌아왔다.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으로 갈 수 있는,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지를 할 수 있는,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측을 하는 훈련이고, 그걸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그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내가 프로젝트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올리겠다, 또는 뭐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운동이고 음악이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내가 추구하는 바를 찾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으로,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, 그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유를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일상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. 자,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는요,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. 예. 이어서 새로운 주제로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